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재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크리스마스 대체 연휴로 쉬어가는 흐름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번 주 4거래일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적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조용한 연말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은 기관만이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체크를 해보면서 2023년도 증시 전망해보고 거기에 따른 작전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부터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코스피 현재 0.21%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31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00선이 깨진 이후로 오늘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코스피보다 낙폭이 더 큽니다. 0.81% 하락하면서 현재 689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시장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하는데요. 이성우 차장, 임상현 파트너, 사용관 차장과 박건희 차장까지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매매 시그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장 시작 전에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특징적인 종목 잘 잡아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시황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을 맞아 뉴욕 증시도 휴장에 돌입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시장을 움직일 특별한 재료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빨간불 켜내고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연말 배당을 노리는 기관들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0.5%의 상승세 연출했습니다. 피벗에 대한 시장의 기대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거시경제 모멘텀은 뚜렷한 방향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팽팽한 줄다리기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내년 한국 정부의 산업정책 관련 종목들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국내 12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함께 미국의 11월 도매 재고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내일은 미국 증시의 10월 S&P 지수와 CS 주택가격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몇몇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 양대지수 오늘은 약보합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3%, 코스닥은 0.72% 빠지면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관련 특징주들 주목해보시면 좋겠죠.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특징주들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장에서 최근 중국의 감기약 품귀 현상이 심해지면서 한국도 감기약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국내 해열 진통제 성분의 원료 8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돌연 수출을 제한하면 국내에서도 이 해열 진통제 비상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는 제약사들의 긴급 생산과 약가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감기약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비해야 한다는 상황을 내놓고 있지만 이 감기약과 의약품 관련주들이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 흐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보제약입니다. 이거래일 연속으로 낙폭을 보이다가 어제장에서만 16%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8,63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미약품 살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1일에 15,000원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정말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최근 역시나 이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연출했다가 어제장에서는 0.33% 상승하면서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5%는 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25만 6천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큰 낙폭을 키워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경남제약입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소폭의 내림세를 보였던 경남제약이 어제장에서는 9%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강세 연출했는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약보합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0.8% 가까이 하락하면서 2,53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약품 관련주입니다. 국제약품인데요.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낙폭을 보이고 있고 어제장에서는 2% 넘게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19%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강보합하며 5,24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함 심사가 중국에서도 승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 첫 필수 신고 국가의 승인인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이제 미국과 EU, 일본과 영국의 기업 결합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국가들의 심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관련 항공주들의 흐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한항공 살펴드리겠습니다. 이거래일째 하락하면서 어제장에서는 0.41% 약보합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강보합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50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24,3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나항공 살펴보시죠. 어제장에서는 1.5% 가까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오늘장에서 3% 넘는 상승폭 키워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4,40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나 IDT 살펴보시죠. 오늘장에서 10% 넘는 상승폭 키워줄 것으로 예측되면서 19,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 함께 짚어드리죠. 주요 공시를 전한 종목들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이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인 STS 중공업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던 하나가 이 STX 중공업까지 인수할 경우에 이 선박에서 엔진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룰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저께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약보합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0.92% 하락하면서 27,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TX 중공업 살펴드리죠. 어제장에서는 7%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장에서 20.5% 가까운 상승폭 예상되고 있습니다. 8,42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방위사업체와 8,400억 원 규모의 차륜형 대공포 이사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최근 이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다가 어제장에서는 2.5% 가까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면서 71,9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SK가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가스가 어제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1조 693억 원 규모의 CEC 액화가스 터미널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 전해져 왔습니다. 지난주 등락을 거듭하다가 어제장에서는 0.4%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오늘장에서 역시나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면서 124,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특징주입니다. 레몽레인인데요. 최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인기로 정말 강한 상승폭 그려주다가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90억 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져 왔는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유상증자 배정 관련 소식이 오늘장에서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장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3% 넘게 주가를 키운 23,2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역시나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흐름도 함께 짚고 넘어가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장 코스피 지수는 0.15% 소폭 강보합 마감한 가운데 하락 종목이 더욱더 우세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내림폭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는 강세를 보이면서 뛰어 올랐습니다. LG화학이 1.3%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5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장중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죠. 이 4분기에만 1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장 흐름은 어떨지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어제장 약세를 보였던 반도체 투톱이 오늘장 빨간불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2차 전지 관련주는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짚고 넘어가시죠.
어제장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유일하게 파란불을 켜내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한 가운데 그 외의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기분 좋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장에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역시나 낙폭을 키우면서 0.77% 약보합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홀로 빨간불 켜내면서 강보합 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 SDI부터 네이버까지는 보합권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짚고 넘어가시죠. 어제장 코스닥 지수는 0.5%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치긴 했지만 대체로 하락 종목이 더욱더 많은 하락 종목 우세의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어제장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22위 종목에서는 HLB와 카카오게임즈만이 파란불을 켜냈고 그 밖에 모든 종목은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오늘장 에코프로비엠과 카카오게임즈가 파란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LNF는 빨간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장 에코프로와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 밖에 8위부터 10위 종목은 하락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12월 27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오늘 영국과 홍콩 증시도 쉬어갑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관의 매수에 어제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개장 상황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늘 개장 상황 자세하게 봐주시는 분이시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내내 증시 흐름 전반적으로 조용조용 흘러갑니다만 오늘 증시 상황 어떨지 체크를 좀 해보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출발했네요. 시장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까요? 우선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소폭 상승이겠죠.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도 거래량이 계속 좀 줄어드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여러 가지 이벤트, 배당락도 있고 대주주 어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벤트가 나온 이후에 어떤 그 방향성을 좀 찾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방향성을 찾기는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배당을 위한 기관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그러니까 오늘 증시만 봤을 때는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무게감은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그 PCR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나 PCR 검사가 좀 폐지가 되는 상황에서 우선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는 오늘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방산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제약주. 그러니까 항생제와 감기약 관련된 기업들한테의 유동성은 오늘도 몰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은 회피를 위한 매도는 일시적인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만 잘 넘기면은 제가 봤을 땐 종목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오늘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업종별로 볼까요?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제일 큰 업종은 바로 이제 화학 업종입니다. 지금 현재 그 율촌화학이 3.97%, 아모레퍼시픽이 2.63%, 진양폴리가 2.48%, 금양이 2.16%, 덕성이 2.1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율촌화학은 지난주에 이어서도 오늘도 상승세가 좀 좋게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현재 사거래 오늘도 그렇고 역시 조정 때 어떤 좀 상승세가 좀 나와주는 점은 좀 율촌화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서비스업 지수도 지금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아나 IDT가 지금 13.37%로 상승폭을 많이 키우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일파마 홀딩스가
4.4%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우선 오늘 또 그렇지만은 역시 코로나 관련된 이 제약주들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어제 일동제약도 그랬었죠.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롯데정보통신 2.11%, 네이버가 1.96%, 롯데관광개발이 1.93%, NHN이 1.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창고 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TA항공이 4.65%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우선 어제도 그렇죠. 어제도 항공주도 좋았었죠. 이제 국제 선에 대한 여객 수가 국내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11월 달에 통계로 나왔는데, 그러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한 시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LCC 어떤 저가 항공사도 분명히 일본 쪽에서의 노선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대형주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재무적인 구조상 봤을 때는 이 대형주로 접근하는 게 대한항공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 항공주에서도 약간 슬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어제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제주항공도 3.58%, 아시아나항공이 3.23%, 에어부산이 2.76%, 한솔로지스틱스가 2.0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증시 반등과 함께 증권주도 괜찮네요. 유한타증권이 12.8%, 하나투자증권이 1.21%, SK증권이 0.92%, 미래에셋증권이 0.7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STS 중공업이 지금 15.45% 큰 폭의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좀 장 끝나고도 얘기 나왔었죠. 이 하나가 이 대우조선 해양에 이어서 이 STS 중공업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이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STS 그룹주도 오늘 좀 상승세가 어제도 시간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죠. 관심이 컸는데 오늘 이런 부분을 이어갑니다. STS 엔진도 7.7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퍼스텍스 6.45%, 대동이 2.06%,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 대표적으로 이제 섬유유업 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FNF가 2.1%, 신원이 0.9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저도 역시 섬유 의류 업종 안에서는 OEM 업종과 ODM 업종 제외하면은 FNF가 가장 큰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4분기보다도 내년이죠. 내년 이익 성장세에 대한 부분, 특히 중국 매장 쪽에서의 출전에 따른 기대감이 점점 더 FNF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제일 좋은 게 금속 업종입니다. 지금 신스틸이 지금 20.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이 5.83%, 하이드로 리튬이 지금 3.26%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역시 리튬 관련주들 오늘 좀 상승세가 좀 크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도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이제 미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리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격 상승도 있겠고, 리튬 쪽에서의 희귀금속에 대한 수요 부분 견조하다라는 평가가 많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넥트 웨이브가 2.92%, 예스24가 1.78%,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 1.3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서비스 업종도 괜찮네요. 지금 현재 CJ ENM이 1.63%, SMCNC가 1.51%, TBC가 0.9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볼까요? 지금 1위부터 30위, 그리고 SOE를 제외하면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폭을 가져가는데, 삼성전자가 0.69%, LG에너솔루션이 0.22%,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폭이 1위부터 50위까지 봤을 때 2% 이상 오르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3.01%의 상승세를 좀 받으면서 역시 중국 관련 소비재 관련주들이 오늘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런 기업들에 대한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근데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역시 이 중국에 대한 내년 실적의 기대감으로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화장품 업체들도 숙제가 있죠. 이제 중국 쪽에서의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지역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뭐 시젠과 SFA를 제외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론 SK가 1.36%, 에코프로비엠 1.23%, LNF가 1.64%, HLB가 1.32%, 카카오게임즈가 1.64%, 에코프로가 1.9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이 상승폭이 제일 큰 거는 이제 파라다이스가 2.65%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역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 좋네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파라다이스 역시 일본 쪽에서의 VIP 기대감이 큰데 이제 중국 쪽에서의 기대감도 나온다고 한다면은 파라다이스에 대한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도 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상위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관련돼서 자세하게 개장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좀 큰 폭으로 밀렸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더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자면 오늘 테마적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항공과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아시아나 2%대, 대한항공도 1%대 상승폭 유지하고 있고 반도체, 홈쇼핑, 의료기기 할 것 없이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와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해주면서 상승폭 유지하고 있는데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미국 시장은 하루 휴장이 좀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오늘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하루 좀 오늘까지가 이제 마지막 거래일 좀 해당이 좀 되고요. 대주 요건 피하기 위한 현재 매도 마지막 날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현재 배당 관련된 부분에서 매수 기준 마지막 날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두 매수세가 약간 충돌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이 이제 개인에서 가족에서 개인으로 약화됐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어떤 급락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오히려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로 현재 급한 매물이 소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 좀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지수도 이와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보시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 V자 변곡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부분들은 수차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SS중공업 부분들은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상황이 되는데 이
일단은 그 현재 한화에서 다시 한번 인수를 한다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SBS 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슈팅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거래량이 좀 꼭진 거를 봤을 때 오늘 좀 분할 차익으로 넘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이 오면은 다시 한번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단으로 올라가는 어떤 파동의 흐름들이 좀 있고요. 제가 이제 상승사파 십자 도정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2단으로 가는 어떤 그 상승 캔들이 이미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조정 뒤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단기 차익 실현 그 현재 매도 시점을 보고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그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어떤 흐름들에서는 이렇게 약간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보면은 웹스란 종목이 오늘 연달아 이제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그 뇌먹는 아메바 감염 국내 확인 소식 때문에 어제 이제 급등하고 오늘 뭐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관련된 종목은 뉴보텍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뉴보텍도 이와 연관된 주식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어떤 흐름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웨이버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뭐 상당히 좀 좋은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거래량 터지고 오늘 약간 뭐 쉬어가는 좀 횡보의 흐름들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현재 정보 현재 국토정보 관련된 공간정보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죠. 웨이버스, 메타버스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어떤 이슈가 뭐 새롭게 약간 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율주행하고도 뭐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주식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뭐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오늘 특별하게 이제 강세 요인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화장품 쪽의 움직임들이 컬러레이 그다음에 뭐 청담 글로벌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세라는 것은 보통 3개월 시세가 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한번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2단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한 달 주기 어떤 수렴형의 형태를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이제 특유한 파동적 특징들을 판단하시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 뭐 생소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화장품용 진주 광택 안료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색조 화장품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시청도 가벼운 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장중 조정이 오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됐고요. 이런 연관된 어떤 흐름에서 보면은 청담 글로벌도 오늘 뭐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온라인 이커머스 쪽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 징동닷컴을 이제 전문으로 이제 커버를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담 글로벌도 유심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은 최근 이슈는 아무래도 현재 온라인 이커머스 관련된 그런 종목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청담 글로벌이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돼주고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청담 글로벌하고 같이 뭐 연동이 돼서 어떤 이제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실리콘2라는 종목도 이와 같습니다. 실리콘2라는 종목군도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어떤 이커머스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 급락이 됐지만은 21선 지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들은 두 개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오늘 대거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어떤 흐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OEM, ODM 관련된 부분으로 보자면은 상호양품 제조,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도 현재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뿐만 아니라 이쪽 관련된 OEM, ODM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화장품주 쪽의 또 흐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약간 비싼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토니몰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클리오라든가 이런 종목군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화장품 쪽의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단령의 어떤 흐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위드 코로나의 최대 좀 수혜주 가능성들도 상당히 많이 좀 있고요. 글로벌 K-팝의 또 흐름, 그다음에 K 컨텐츠 흐름이 결국은 이제 제품 구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현재 한류 열풍의 어떤 상징적인 종목이 화장품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화장품주 외에도 현재 K-푸드, 그다음에 K-패션 이쪽으로도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화장품주가 약간 대장주 성격으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하나의 더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더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와 좀 비슷하게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코스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 그중에서도 금융투자 위주의 매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위라던가 아래쪽으로 지속적으로 잡는 포지션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꺾이면서 그리고 오늘 또 한국에서도 기대 인플레가 꺾였다.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물가 자체는 일단은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이 견조하게 나오고 이렇게 물가들이 꺾이는 가운데서 연준은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지 내린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위험자산 쪽으로의 다시 머니무브 이런 부분들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위주의 1,200억가량의 매수가 현재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무래도 되겠죠. 외국인들의 매수세 속에서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300억가량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전기전자 100억가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업 쪽에서도 130억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쪽들은 기계 쪽. 기계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 장비 이런 쪽들이겠죠. 결국에는 북미라던가 유럽 이런 쪽의 인프라 투자가 잘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채굴성, 생산성, 경제성이 없었던 자원들에 대해서 채굴하기 위한 건설 장비, 기계 장비 이런 쪽의 수요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리오프닝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까지 만약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업, 진성TC 이런 관련된 종목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물론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똑같은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같이 붙고 있어요. 260억가량이 붙으면서 개인만 630억가량을 코스닥에서 매도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코스피는 0.43%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의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 차이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으로 가보게 되면요. 거의 다 빨간불 들어와 있죠. 지수 흐름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빨간불이 들어와 있긴 한데 하이닉스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음봉이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음봉을 전환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지속이 된다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거래소 쪽에서 짚어드렸죠. 전기전자에 대해서 기관들의 매수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금융투자 위주의 매수고 외국인들은 1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 물론 개인이 더 크게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개인들은 매도하고 기관 쪽이 담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0.6%의 상승세, LG화학이 조금 강하네요.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1.7%, 오늘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외국인 기관의 매도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극초반이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1.7% 상승은 하고 있지만 수급 상황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여전히 약합니다. 도합권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정도고요. 이건 결국에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한 보조금 혜택의 차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완성차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뒤쪽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여전히 좋죠. 대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음극재와 더불어서 밸류를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 종목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비행과 LNF가 싸 보인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LG 생활건강도 오늘 2.3%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인데 과연 이 리오프닝이 일어났지만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속에서 과연 리오프닝이 열린다고 해서 중국인들의 직접적인 소비까지 연결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으로만 상승이 그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SOE 같은 경우에는 1%가량 빠지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요즘에 그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죠. 거기다 경기 둔화, 침체 우려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의 어떤 수요 감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유가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1.5% 상승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4%가량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월봉상으로도 2개월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정고점 그리고 매물대 부분에 14만 원을 탈환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이게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한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빠지는 수요를 당장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요가 일어나는 지역은 없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그래서 다만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리오프닝이 되면서 여성분들을 위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었어요.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마스크를 만약에 벗게 됐을 때 화장품을 얼마나 더 추가로 구매할 것이냐. 대략 한 75%가량이 화장품을 추가로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존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뭐냐? 결국에는 중국,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받아주던 중국의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매출처 다변화도 단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뭐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하락하는 종목들도 약보합권 정도에서 머물고 있어요. 다만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 1.5%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SD바이오센서도 2%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더불어서 리오프닝 대표적인 종목이죠. 호텔신라 지금 4.4%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정고점과 매물대 부분을 좀 탈환하는 이런 모습들 81,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은 개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의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했을 때 3월과 4월 부근 85,000원 부근까지는 상승이 예상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뭐 거의 다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BM, LNF, HLB, 에코프로 시총 상위 종목들 전부 다 1에서 2%대 강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알테오젠 2.4%, 동진세미캠, 파라다이스 케어젠 전부 다 2%의 강한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CGN이라던가 SFA 이런 종목들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지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MW 뭐 대표적인 기지국 종목이죠. 하지만 기지국 매크로셀 쪽이 단가가 비싸요. 이건 이제 광대역 기지국이라고 하는데 대당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파수 회수 조치가 있었죠. 이게 약속했던 진짜 28GHz 영역대의 기지국을 1%도 채 설치하지 않았어요. 주파수만 날름 받아가고 제대로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지 않고 높은 비용의 5G 요금을 다 박아가면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LGU 플러스 KT 주파수 회수했고요. SKT도 아마 못 채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회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이 5%가 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신약이라던가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기술 수출에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레고캠 바이오 이런 쪽들이 나왔죠. 그래서 너무 실체 없이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접근을 지양, 그리고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지향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자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직후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여전히 코스피에서는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고 코스닥은 그나마 외국인들의 수급이 순매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 어제와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이 그래도 힘을 좀 내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기관들 배당 차익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죠. 이게 완전 대놓고 들어오는 거죠. 금융 투자에서. 이게 이제 카드를 꺼내놓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연초에 이제 매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항상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수가 한 2340 정도를 돌파를 해주고 매수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은 선물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선물 120분 선에서 제일 중요한 선이 240선인데 여기를 돌파하는 게 2340입니다. 그래서 그거 돌파하고 주도주가 무엇인지 보고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작년도에 기업들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2.3% 정도 돼요. 삼성전자가 한 2.4% 정도 되죠, 올해는. 그러니까 지수는 한 2260선 정도 밑으로는 하락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40은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이제 수급적인 변화가 있었었는데 일단 선물 옵션 시장에서 합성 포지션 보면 개인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세팅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수는 아마 외국인들이 윗방, 상방으로 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외국인 포지션은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시장에서 수급 이슈가 됐던 매크로 이슈가 됐던 굉장히 좀 두렵게 만든 후에 그렇게 된 다음에 개인들 매도 나오면 외국인이 싼 가격에 매수해서 올려놓는 뭐 이런 패턴이 계속 그 반복되고 있으니까 저희 그 가족 여러분들은 가장 무서울 그 순간에 한 번 더 참아보고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고 뭐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수급적으로 좀 계속 잡히는 것들 중에가 이제 항공주도 잡히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잡히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는 것들은 2차 전지 쪽에서 첨보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흐름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기관들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종목을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추천하는 게 이제 제주항공이니까 거기까지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첨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저희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요새는 어느 얘기까지 들리냐면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그 중국에 있는 배터리 업체까지 계속해서 미국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한국 업체들한테 굉장히 지금 수혜였었던 그 IRA 법안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지금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게 되시면은 그런 와중에서 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소재 쪽에서 아니면 특수한 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첨보라고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첨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해액을 만들기 위해서 전해질 염하고 첨가제를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뭐 이게 첨가제가 함량 비중은 가장 낮아요. 근데 원가 비중이 가장 커서 이러한 첨가제 쪽이 굉장히 마진이 좋고요. 이게 이제 첨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RA 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A가 이제 법안이 되게 되면은 첨보가 왜 이렇게 좀 좋아지게 되냐면은 첨보 주력 제품이 이제 전해질 첨가제이기 때문에 전기차 성능 개선 때문에 이제 특수한 전해질이 사용이 되니까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그동안 밸류가 좀 낮게 형성이 됐었던 게 LG에너지 솔루션이 고객이 단일화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양극재 중에서 중국 비중이 큰 게 이제 니켈 60%짜리가 있는데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플러스에서 GM과도 지금 조인트 벤처 협약을 맺었죠.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고객 다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증설 효과로 인해서 2023년도에도 그 양극재 중심의 성장제가 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인한 것 때문에 고객 다변화 그리고 증설로 인해 양극재 중심 성장 계속된다. 이걸 키포인트로 잡고 한번 공부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주는 첨보,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두 개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또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온 거는 제주항공 될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이 지금 외형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항공주를 보려면은 그 생산량 단위로 ASK하고 RPK라고 있어요. 그 ASK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좌석수 곱하기 들어가는 거죠. 좌석수 곱하기 잠시만요.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리오프닝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일본 쪽에서의 리추로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있긴 하지만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기종을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들여와요. 이게 이제 경쟁을 심화가 될 수 있는 환경에 미리 대비를 하는 건데 그래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투자 자금 확보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될 걸로 이렇게 보이니까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여담으로 넣자면은 진에어는 조금은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진에어가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자본 잠식이 100% 이상이 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4분기 때에는 무조건 이제 자본 잠식률을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못 시키게 되면은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 떨어지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에는 무조건 지금 신종자본증권을 700억을 발행을 했는데 그거 포함해서도 실적이 한 400억 정도는 흑자 전환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자본 잠식 리스크는 없어져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긴 하지만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대주주가 있다는 게 좀 태제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 최고 경쟁력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 문제는 조금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제주항공 쪽으로 일단은 소형사를 내가 본다 그러면 제주항공으로 일단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제주항공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들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